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녹화는 영정부터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전황, 그에 대한 평가 이건 좀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우선 이제 그저께 속보로 뜬 내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제 국방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죠.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어로는 그렇게 발음합니다. 이 사람이 경질됐습니다.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부패 청산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패에 연루된 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된 바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국방부 전체에 이렇게 지금 전쟁의 와중 속에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리, 그다음에 병무청의 어떤 비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군수품 조달의 비리, 그리고 예컨대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 하계 군복을 갖다가 구입하는데 일반 시중 가격에 3배로 구입해가지고 돈을 남겼다. 리베이트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사실은 올해 1월부터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을 경질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국방장관을 바꾸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계속 끌고 왔었는데, 550일 만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2021년 11월, 그러니까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부터 국방장관을 쭉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쟁을 잘 이끌어 왔는데, 아무튼 이번에 막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아마 영국 대사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로 가는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 대사로서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러시아, 폴란드까지 다 능통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지금 국방장관에서는 경질되지만 계속해서 요직을 차지할 거다,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임은 누구냐? 상당히 좀 의외의 인물입니다. 루스템 우메로프라고, 이것도 이제 제가 보는 뉴스에는 러시아 발음 우메로프, 레즈니코프라고 하는데, 최근에 한국 신문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발음으로 레즈니코프, 우메로우라고 합니다. 아마 중간에 제가 섞어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41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좀 까무잡잡하게 생겼는데, 크림 타타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백인이 아니죠. 백계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마 그 다음에 종교도 무슬림 같은데, 왜 그럼 이 사람을 갖다가 국방장관으로 선택했는가? 지금 현재는 국유자산 기금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불과 41세입니다. 근데 과연 군사적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럼 이 사람을 임명했을까? 이 양반도 지금까지 그 숱한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연루된 적이 없었다. 스캔들도 없고, 그런 소문도 난 적이 없다. 그래서 꽤 이제 청렴한 공무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는 지금 젤렌스키가 몸담고 있는 그 당과 집권당과는 다른 야당 출신인데, 관리 생활을 몇 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꽤 능력을 발휘한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 깨끗하다는 거. 청렴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스캔들이 없다, 이런 게 증명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카사스 일대,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저 구역, 남부 러시아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슬람계가 많습니다.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러시아로부터 탄압받는 무슬림들이 일어나라,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양반을 선출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가장 극단적인 면모들을 좀 보면은 정말 무진장하게 미사일하고 드론을 쏴대더만요, 보니까 양쪽 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전개했다.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거의 7개주, 크림 반도까지 포함하면 7개주가 됩니다. 크림 반도 빼면 6개주. 거기다 이제 무진장 드론 공격을 했는데, 그게 러시아 측에서는 엊그제 모스크바로 날아온 드론을 모조리 격추시켰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 공격의 일환으로 이제 러시아 북서부 쪽에 프스코프라는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루신 76 군용기입니다. 수송기인데 상당 능력을 보유한 항공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찾아보니까 공수부대가 탔을 경우에는 120-30명 정도밖에는 이제 실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 보병들을 갖다가 탑승시켰을 경우에는 160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군용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2대가 파괴되고 4대가 손상됐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6대가 손상이 된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정정 보도를 보니까 4대가 이제 파괴되는데, 그 중에 2대는 이제 완전히 전소됐다는 거죠. 그리고 2대는 이제 부분적으로 손상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류신 IL-76할 때 IL이라는 건 일류신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TU라는 건 투플래프, 막 그래서 약자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수호위 같은 경우에 전투기 전폭기 수호위는 이제 SU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런 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푸스코프는 이거로 상당히 이제 피해를 봤는데, 공습을 1차 공습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없겠지라고 이제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다시 또 제2차 드론 공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설물들이 파괴됐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드론 공격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군용기, 항공기 이런 것들이 총 24대가 파괴됐다라는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니까 그렇게 정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습을 통해서 그 기체의 이착륙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공항들이 다 폐쇄가 되는 이런 이제 사태가 있었습니다. 공항 기능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순간들이 왔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거는 대표님이 꼭 집어가지고 또 하나 꼭지 말씀을 하셨는데, 골판지로 만든 근데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제 폭장량 같은 거는 많지가 않겠죠. 골판주로 이제 실어 나르는 거니까 호주산이라고 합니다. 제작하는데 몇천만 원밖에 들지 않는데, 그게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 공군기들을 갖다가 지금 손상을 입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막 건물의 일부분 같은 거 파괴했지 않은가 싶었는데, 보니까 건물에 이제 수호위 30 전투기 5대가 손상됐다. 그 다음에 미그-29 한 대도 손상됐다. 완전히 전소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륙을 할 수 없는 공군기로서의 이제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요거는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 이제 있는 기지에다가 이제 퍼붓던 모양인데, 이 골판지로 만든 군용기, 이거는 이 드론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우크라이나에서 쏴 올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골판지 재료들을 갖다가 몰래 러시아 영내로 투입해가지고 거기서 압력하는 게릴라들이라든가 반러시아 세력들이 이제 거기서 조립해서 바로 이제 날려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굳이 이제 항속거리가 그래 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뭐 상당합니다. 최근에 이제 키우 일대 그 주변에 이제 주요 도시 거점들에 대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고, 근데 뭐 잘루즈니 그 총사령관이 그러더만 보니까 순항미사일 28기를 요격했다. 근데 이게 아마 31대, 왜 30대가 아니고 31대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31대 정도가 날라왔는데, 3대는 어딘가에 얻어맞았다. 그 다음 28기는 그중에 요격이 됐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최근에 이제 야간 발사된 무인기가 16기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쏘아 올린, 그중에 15개가 격추됐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피해는 없었는데, 여하간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지간히 이제 미사일과 드론 가지고 서로 치고받는, 지상진에서도 조금씩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공중에서도 이제 어마어마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다만 공군기끼리 큰 공중전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군력이 날리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그 전황을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 보시면은, 요 한 반격 공세 있고 나서 이제 한 2달 반, 3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공격 축선이 뭐 4개냐 3개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대개 이제 3개 축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공의 축선이 멜리토폴을 향하는 이제 바로 남하하는 그 코스, 오레히우 전구라고 하는 데서 자포로지아 주죠. 자포로지아에서 이제 직행으로 남하해가지고 멜리토폴로 가는 그 노선, 그 중간에 이제 토크마크 3차 저지선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면 이제 멜리토폴은 시간 문제라고 보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포로지아 그 동쪽에 멜리카 노보실카라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북쪽에 이제 바흐무트 전구, 요렇게 이제 3개 축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기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난주에 이제 로보티네가 이제 함락이 됐다. 그래서 이게 뭐 조그만 마을입니다만, 일단은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는 게 굉장히 이제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동쪽에 있는 베르보베, 그쪽에 교외 지역까지 육박을 했다. 그래서 베르보베를 뭐 일단 탈환했다는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인 시가전 같은 거는 전개되지 않고, 일단 그 외곽에서 러시아군과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그 자포로지아든 뭐 멜리카 노브실카든 일단 이제 수직으로 남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너무 이제 좁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러시아군한테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컷오프 당해서 선멸당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양익을 계속 펼치면서 전개하면서 내려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묵직한 주먹으로 이제 내려가야, 그게 저쪽에서 러시아군이 이제, 협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하나 이제 유리한 거는 러시아군들이 이제 포병들이 이제 자신들의 보병, 소총병 제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다 상실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쓸데없이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을 폭격 공습한 데 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지난 한 석 달 동안 줄기차게 병참 노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포병 진지들을 강타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럼 러시아는 당하고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대포병진에서 승리를 이어갔는가라고 하는 거는 아마 서방에서 아마 수입되는 정밀한 어떤 레이더 시설 가지고 아마 탐지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러시아군의 포병대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드론을 날려 보내죠. 그래서 정확한 지점에다가 이제 하이마스 같은 거로 타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서방에서 준 야포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러시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야포 사정거리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기껏해야 한 24km 정도 날아갈 수 있는 야포들을 보유한 데 비해서 전장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미사일이 아니고 야포입니다. 순수한 야포.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제 무기를 도입해서 30에서 40km 이상 날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포사정거리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군 포병들을 타격하게 되면은 포병들이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미나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군의 이제 반격 공세, 우크라이나도 반격 공세를 합니다만 러시아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카운터에 대한 카운터 오펜시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별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 결국 이제 포병대가 그게 작살나다 보니까 러시아군의 포병들의 전진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최근에 멜리카 노보실카 그 정부에 보스토크 대대라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의 보스토크에 특수작전임을 맡고 있는 이제 부대인데 이 지휘관이 SNS 어떻게 이런 이제 군지휘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러시아군의 포병대를 갖다가 완전히 지금 이제 섬멸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전투가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러시아군의 포병 전력이 계속 온전시켜 나가면서 벨수현대로 포병대를 자주 이동시키면서 피해를 막아야 된다라고 아마 사령부에 업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제 지시가 내리지 않고 입 닥치고 자 싸우기나 잘해 뭐 이런 식의 이제 상당히 무모한 그런 지시들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자가 이제 이런 SNS에다가 이런 걸 통보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포로지아 정부에서 가장 잘 싸웠던 58 제병협동군 사령관 이반 포포프 그 사람이 경질이 됐습니다만 무기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식량도 안 준다, 그 다음에 지친 병사들을 갖다가 뒤로 빼고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다, 그런 불평을 제기했다가 경질이 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요 한 2년차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야전 지휘관보다도 러시아의 이반 포포프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령관으로부터 경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부하들이 전화로 이 포포프한테 물어보는 모양입니다. 지금 전황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것도 좀 웃긴 이야기죠.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질된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작전 지시를 받는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게 또 뉴스에 나온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약간 그런 좀 복잡다단한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일본 뉴스에서는 2차 방어선을 돌파했다, 부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돌파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일단 2차 방어선, 러시아군의 2차 방어선에 접근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돌파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일단 처음에 약속한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12개의 여단을 이번에 반격 공세에 투입했는데 그 중에 9개가 이 주공의 축선, 자포로지아 전국, 그러니까 토크마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멜리토포로, 종국에서 멜리토포로 나가는 그 축선을 모두 배치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정예 중에 최정예가 이제 82 공중 강습 여단이었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러시아군의 기동사단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한판 이제 건곤일적인 승부를 가릴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지지부진합니다만 드디어 에이브람스 전차가 9월 달에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표명한 것처럼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고 한 개 대대 31대가 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마 열화 우라늄 탄을 갖다가 이제 제공하겠다라고 나온 모양입니다.
이 열화 우라늄탄이 뭐냐면은 이제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생성된 그런 이제 포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자체가 뭐 방사능에 약간 뭐 노출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장거리에서 적 전차, 러시아 전차의 장갑을 뚫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미 여러 전쟁에서 이제 입증이 된 바가 있죠.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하면은 이 열화 우라늄탄이 지원되는 것은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거는 미국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에이브람스 전차가 열화 우라늄탄을 쓰기 때문에 그 전차가 지원된다면 열화 우라늄탄이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러시아군은 뭐 하고 있냐? 러시아군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크렘린나 북동부 전선에서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한 2, 3일 전입니다. 기동 전력을 좀 잘못 운영한 탓인지 하루에 23대가 격파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작년에 어떤 그 러시아 남부 전선의 기갑전에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거의 막 8, 90대 전차가 이제 경멸됐죠. 그때 이후로 하루 만에 이제 벌어진 전투에서는 가장 많은 러시아 전차가 파괴된 전투가 아니었는가 막 그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차례 걸쳐서 2, 3개 이제 러시아군 사단이 반격 공세를 취했는데 지금 현재는 다 격퇴당한 걸로 막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러시아군이 하나 이제 전과를 올린 거는 도네츠크 주의 마린카라고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바흐무트와 함께 여러 번 이제 입이 오르내렸던 마을인데, 이게 또 뭐 바흐무트 사진 보면은 바흐무트만치 완전히 폐허가 됐더만요.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에서. 근데 이 마린카를 아마 점령한 것 같습니다. 점령했는데 지금 현재 전황으로 봐서는 러시아군이 마린카를 점령했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주와 주 사이의 접경 지역이긴 한데, 마린카가 함락당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게 바흐무트와 같은 그런 어떤 정치 외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 마린카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이제 선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군의 이제 포진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 영국의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건 뭐 영국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3개 방어선이 처지에 있다 할 경우에 그 어떤 경우도 되게 1차 방어선에 가장 많은 병력이 집중하게 되죠. 그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3차 방어선이 있다고 할 경우에 러시아군은 전 병력의 한 60%를 1차 방어선에,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이제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에 배열시켰다. 그래서 1차 방어선, 로보티네를 중심으로 한 1차 방어선이 돌파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병력 밀도가 낮을 거다. 그래서 진격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치라든가 어마어마한 어떤 대전차 화기, 지뢰들을 묻힌 상태에서 그걸 이제 전면에 깔고 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한꺼번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최근의 뉴스에 따르면은 아마 제2차 방어선은 바로 치지 않고 아마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약간 우회 기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지 배후로 파고들겠다는 거죠.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아니라 러시아 군 당국, 그 다음에 러시아 야전 지휘관들, 또 심지어 이제 러시아 오신트들, 군사 블로거들 이런 사람들까지 가장 이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렬로 쭉 이렇게 진지가 형성됐다고 할 경우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평면적으로 이래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우회해가지고 옆에서 아마 방어선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거의 뭐 별 의미가 없는, 배후에 뒤로 돌아버리면은 앞에 일렬로 서 있는 러시아군 참호 방어선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포진되었던 병력들은 뒤로 빼겠죠. 그래서 과연 이제 현재 이제 참호 속에 들어가는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게 800km 전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관찰에 따르면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중대가 800m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개 대대는 2400m에서 2500m. 그리고 한 개 여단은 9km 정도, 9000m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800km 전선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22만 명이 전선에 포진되고 있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역에 따라서 병력 밀도가 높은 곳, 낮은 곳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병력 밀도가 고르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약은 대개 22만 명이라는 추산이 나오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군사 교리에 따르면 이 정도 방어선 같으면 약 40만의 대군이 집결해서 지켜내야 우크라이나에 돌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반 정도, 40만이 아니고 22만 정도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뚫리기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려한 탓이 이제 최근에 이제 참모총장 게라시모프 라인이라는 걸 갖다 만들면서 추가로 20만을 징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자라는, 러시아군도 그런 추산을 하는 거죠. 그 모자라는 병원들을 갖다가 충원하기 위해서 9월 11일부터 한 10일 또는 2주간에 걸쳐서 전선에 포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그 병사들을 갖다 끌어들인다고 해서 제대로 된 참호나 진지를 형성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런 식일 겁니다. 아마 일단은 징집병이든 뭐든 이제 동원시켜보고 일단 병력 밀도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자. 그 다음에 전투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상황을 보고 나중에 좀 이제 적당히 조정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이제 계산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당장 지금 러시아가 병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전체 동원령, 총동원령 이런 거를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9월 달에 부분 동원령을 내렸을 때 항상 푸틴이 지지율이 80%는 됩니다. 그러니까 80%를 넘어간 적도 없고 항상 80% 선인데, 그때 처음으로 80% 이하 79%를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언론 통제 조작을 하는 러시아의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79%도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 여하간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제 통계치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괜히 지금 그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3월달에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쓸데없이 동원했다가 이제 집권당 푸틴 인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총동원령을 함부로 선포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게 되게 서방의 이제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반격 공세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실망스럽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좀 해묵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반격 공세가 부진한 이유, 대개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을 가중 평균에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크라이나군의 제공 권장이 불가하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초기에 한 90대 정도 전투기 항공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겨우 6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게릴라식으로밖에 안 되죠. 공군의 게릴라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항상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대규모 공습이나 대규모 공중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토가 훈련시켰다고는 하나 제병협동 전술에 어떤 숙련도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지뢰 장비도 태부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군을 나토식으로, 미군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쉽지 않고, 설사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게 전장에서 발현되는 데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라리 우크라이나군들이 익숙한 구소련, 구러시아의 교리 그대로 싸우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격 공세가 예상보다 좀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이제 푸님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건 아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이 휴전이 되든 우크라이나 승리로 끝나든 여하간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러시아군의 유럽에 대한 위협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최일선의 선 부대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나토식으로 훈련시켜야 된다. 그런 어떤 전략적, 장기적 안목에서 좀 어렵지만 이제 나토식 훈련을 강행해 왔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시키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크라이나 외교부나 국방부도 좀 곤혹스럽겠죠. 우리가 그렇게 돈을 대고 무기를 줬는데 별로 진전이 없다, 이런 데 대해서 최근에 이제 드미트로 쿨레바 잘 안 나오다 요 최근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아주 굉장히 쓴소리를 했습니다. 외교가에서 이제 굉장히 거친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금기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제가 영어로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shut up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닥쳐라.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 1km를 전진하는데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냥 입 닥치고 무기나 더 빨리 달라. 정말 너가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과를 제대로 못하고 전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평하려면 너가 와가지고 하루에 1평방킬로미터씩 한번 싸워봐라.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격한 그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거기서 감을 지르는 그런 건 아닌데, 얼굴 표정에는 온화합니다만 단어 사용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외교장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아니었습니다. shut up, shut the mouth 하면 이건 아가리 닥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격한 이제 반응을 내보였는데, 자, 그럼 여기서 결론적으로, 그럼 지금 이제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이나 둘 다 반격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둘 다 지지부진하다. 맞습니다. 맞는데, 자, 그럼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가?
저는 우크라이나를 확신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주공이 이제 자포로지에서 멜리토프로 향한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거는 이제 고정 변수입니다. 이제 상수죠. 아예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군도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로 내려가는 주공의 병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크렘리나 북동 쪽에 있는 쪽에서 키우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반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보티네가 이제 상실을 하면서 점점 남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드디어 러시아군이 40일 제병협동군을 남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전선에 주둔하고 있던 40일 제병협동군, 사단도 아니고 군단도 아니면 하나의 군입니다. 군 전체를 40일 제병협동군을 남쪽으로 자포로지아 정부로 지금 이동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질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군은 기존 방식대로 어떤 정부에서도 병력을 과격하게 이동시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대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군은 남쪽에 집중된 우크라이나의 병력을 갖다가 다른 데로 이제 전력을 좀 흐트러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동 작전을 썼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남쪽 정부가 위험하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 개의 군을 자포로지아 정부로 남하시킨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주도권을 우크라이나가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싸움에서 거의 일본의 스모 같은 씨름에서 서서히 이제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대로는 전황이 고착화돼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타개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북동쪽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워낙 이제 엄중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전력을 북쪽으로 실어 나르겠다라고 했다면 이거는 러시아군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되겠죠. 하지만 그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원래 지정된 위치에서 계속해서 동진, 남진 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북동쪽에서 계속 강타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지금 남쪽으로 병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좀 느리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은 여전히 전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아마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